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0일 여의도 펀드매니아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이 휴장입니다. 네, 프레지던트 데이, 조지 워싱턴 탄생일 기념일로 해서 오늘 미국장이 휴장인 관계로 한국 주식시장은 어제 한국 시장의 분위기를 이어가는 그러한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오늘은 제가 이제 제목을 수건 돌리기다. 밸류업, 성장주, 기타 잡주 사이에 수건 돌리기, 이 장세가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나에게 언제 어떤 수건을 주고 도망갈지 모르는 그런 복골복, 복불복이죠. 완전히 복불복인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밸류업이 치고 나가고, 엔비디아가 22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일단 물량 줄이기용 HBM, 반도체, AI 관련주들이 살짝 조정을 받는데, 여기에 소라라는 새로운 테마가 시장에 나타나며 새로운 모습을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소라라는 것은 뭐냐, 개발사가 일본인 회사인 것 같아요. 공간 일본어로 소라라고 하는데, 이 일본어인 소라는 하늘을 의미하며 무궁무진한 창작의 세계를 뜻한다. 개발사는 일본과 긴밀함을 가지고 있고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 역시 이런 소프트웨어의 대장은 일본이지 않나 또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텍스트를 치면은 관련된 동영상 1분짜리를 그려주는 이 세계, 무서운 세계, 얼굴에 피부 표면에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까지도 잡아내는, 또 명암까지도 잡아내는 놀라운 그 실력, 깜짝깜짝 놀라는 새로운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미국이 조용하지만 한국 주식시장 내에는 우리 무리를 유유히 지나가는 우아한 백조의 그 밑에 발짓처럼 굉장히 복잡한 하루, 밸류업도 그 안에서 이제 공사주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과연 이들의 뚝심이 있는 건가? 기존에 올라왔던 저퍼주들이 이제 PBR의 1배를 다 만회하면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뭔가를 배당도 할 수 없지만 저 PBR에 있는 종목들이 또 올라올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한 그런 하루입니다. 여기에 어제 이제 AI 반도체, 특히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하락의 모습이 나타나고 많이 달렸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추세적으로 하락이 이루어지는 건지, 다양한 생각들이 복잡하게 격자무늬처럼 얽혀있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금융사 캐피탈원 디스커버리 파이낸셜 인수를 예정이다. 이 캐피탈원은 제가 카드 회사인 것 같은데, 디스커버리라는 종합 파이낸셜이라는 기업을 인수하는 모습. 일본 기시다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을 했다. 경제정책 실망이다. 우리는 지금 일본 주식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 내부에서는 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시총이 이더리움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2,000달러에 했던 건데 벌써 3,000달러에 근접할 정도로 오르고 있는 모습. 가상화폐의 두 번째 세컨티어들이 오르고 있는 모습은 무섭습니다. 미국 첫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 협약, 글로벌 파운드리에 2조 원을 지원을 했다. 미국 정부가 2022년에 발효된 반도체 발효 이후 첫 대규모 지원 사업을 공개를 했다. 미 상무부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글로벌 파운드리 뉴욕주, 버먼트주 신규 설비 투자 및 증설을 위해서 10억 달러, 2조 40억을 지원하기로 예비 협약을 체결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지원을 통해 생산된 반도체는 현재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 및 항공산업의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다. 네, 자동차 관련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지나 러먼드 상무장관도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는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셧다운 상황으로 고통을 받는 경험이 있다. 오늘 지원으로 그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이제 정책이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선거를 앞두고 이 정책 저 정책 막 쏟아지는데, 이제 의료 파업으로 털커덕 한번 걸린 거죠. 네, 일단 블락이 걸려서 밀어는 붙이고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뒤로 빼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역시 피해자는 결국 우리 환자들, 우리 서민들이 다 당하는 것 같습니다. 최종 협약은 실사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금은 설비 투자가 진행에 따라 단계별로 투자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무시무시한 정책적으로 두들겨 패는 지원하는 전략이 과연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지 굉장히 궁금하죠. 이들도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 내 공장을 짓겠다고 170여 개의 기업들이 신청을 했는데 어떤 특혜를 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요 키포인트를 보면 EU 티톡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여부 본격 조사한다. 네, 티톡이 유럽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비전 프로 2 지금 50만 대에서 20만 대에 예약을 하고 발행하고 있는데 빨라야 내년 8월에 출시가 된다. 18개월이 소요가 되고 있다. 이게 반품이 들어왔다 어쨌다 하면서 한번 출렁이다가 그렇지 않다는 기사로 다시 제 모습을 찾아가는데 비전 프로 2 빨라봐야 8월 출시다. 시진핑 춘절 연휴 후 내수 확대 과학기술 자립을 강조를 하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AI 반도체를 위해서 1,0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을 하고 있다. 어디에 어느 기업에 투자할지 모르는데 1,000억 달러면 벌써 120조가 되는 130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첫 번째 주제로는 지금이 1995년 보험성으로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그 시대가 좀 비슷한데 이럴 때 주가 움직임이 1995년에는 어떻게 나타났냐, 여기에 대한 한 애널리스트의 분석 자료가 올라와 있어서 그 분석 자료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은 1995년 보험성으로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시대와 비슷하다. 2024년 지금 현재 미국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2월 현재 1.6까지 상향 조정 진행 중이다. 소프트 랜딩 내지 론 랜딩 내러티브가 강화되고 있고 1월 CPI 예상치 상회로 2024년 금리 인하 폭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후퇴하긴 했지만 2024년은 과거 연준이 보험성 기준금리를 인하를 단행했던 1995년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 애널리스트는 먼저 2024년 시기에 대한 정의를 1995년과 비슷하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테크 산업의 혁명으로 노동 생산성이 증가했는데 이것도 지금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성 인하 이외에도 제조업 경기가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과 테크 산업 혁명으로 인해 노동 생산성이 본격적인 개선세로 진입했다는 것도 지금과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인데 이때 1995년에 이때 보험성으로 먼저 경기가 침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좀 비슷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환경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 인위적으로 보험성으로 금리를 내렸을 때,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 주가의 추이는 어떻게 됐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관심사인 거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시중금리가 급락한 영향에 1999년 상반기 당시 미국 증시는 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일단 보험성으로 금리를 내리니까 종목 섹터 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갔다는 거죠. 초창기에. 참고로 당시의 주도주는 테크주였다. 지금과 비슷합니다. 1995년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시작점은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증시의 일정 기간 스타일 변화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내리니까 다 올라가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 후에는 어느 종목은 올라가고 어느 종목은 내려가는 그러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상반기 19% 상승한 S&P 500 지수는 하반기에 13% 상승하기도 했지만 상반기 40% 급등하며 연초의 주가 수익률 1위를 수성했던 테크 섹터가 하반기에는 1%밖에 상승하지 않으며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1995년에 보였다는 거죠. 네, 쭉 올라가다가 가장 많이 올라간 게 테크였는데 상반기는 그렇게 해서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테크가 올라가지 않고 거의 옆으로 기었다는 거죠. 다만 이를 현재 증시에 그대로 접목시키기보다는 스타일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 이후 퀄리티의 차별화가 부각됐다는데 그러한 특징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네요.
따라서 1995년 금리 인하 이후 섹터 내에서 어떤 차별화가 나타났느냐 그걸 한번 봅시다. 1995년 상반기 S&P 500 및 성장지 지수와 유사한 성과를 보였던 이익 퀄리티 지수는 하반기 플러스 17% 상승하며 스타일 대비 아웃퍼폼을 했다. 즉 이익이 좋은 그러한 종목들이 여전히 금리 인하 시기에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이익의 퀄리티가 부각되면서 상반기 증시를 주도했던 테크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났다. 1995년 빅테크 기업들의 상반기와 하반기 주가 수익을 비교해보면 이익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잉여현금 수익 대비 잉여현금 비율이 전분기 대비 개선된 HP와 시스코의 주가는 당시 테크 빅3였던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대비 우위를 보였다. 순이익 비율 대비 잉여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 굉장히 중요한 이익이 좋은 기업들이죠. 잉여현금이 높다는 것은 1995년 현재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시사점은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이익 모멘텀, 이익 비중의 증감 속도가 아주 중요한 투자의 핵심 키포인트로 부각을 했다. 결국 금리 인하를 인위적으로 하면 전부 다 올라가다가 그 이후에는 수익성이 좋은 것, 그렇죠? 영업이익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선별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1995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S&P 500 지수 내 이익 비중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이익 비중이 감소한 테크와 소재 섹터의 주가는 하반기에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대감으로 쭉 갔다가 그 다음부터 이거 숫자로 안 보여주는 애들은 맛이 가고 숫자로 보여주는 애들만 갔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올 24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다. 이제 금리 인하는 확실히 일어날 것 같은데 미리 선반영이 돼서 지금 다 같이 오르는데 막상 금리 인하를 하면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기업, 이익이 나타나는 기업들 위주로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아는 평범한 진리인데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들어갑니다. 미국 시장이 휴장인 관계로 금일 한국 시장은 전일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일에 뭐가 올랐습니까? 저포주하고 의료주들이 올랐죠. 그런 종목들은 진격과 반대로 반도체, AI, 소부장 종목들의 차익실현 물량이 지난 주말에 금요일, 목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도 나타나는 거죠. 가격 조정이 나타난 하루였는데 오늘도 이러한 분위기가 연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인다.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을 터치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공사주들의 추가 반등은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추격 매수는 비추다. 저는 공사주 투자에서 돈 번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살짝 기술적 반등 정도는 가능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22일날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리 이제 그 관련주들과 반도체, HBM 관련주들이 먼저 이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는데 과연 오늘까지도 이어질지 한번 봐야 되는데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시장의 핵심은 챗 GPT가 만든 소라의 놀라운 발전이 과히 혁명적이었다. 영명적인 혁명적으로 했다. 이와 관련된 종목이 어제 치고 올라갔는데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은 클라우드웍스, 포바이포, 플리토, 키네마스터, 또 비용 감축이 감소되는 광고 제작 관련주들 이러한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오늘도 이러한 종목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니노스, 한글과 컴퓨터, 삼성 SDS, 이스트소프트, 솔트룩스, 코난테크놀로지, 폴라리스 오피스 이러한 AI, 챗봇 이런 관련주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보신 분들은 이 카페 주소를 치고 좀 들어오십시오. 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이 카페 주소를 치고 들어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미국 시장이 시장인 관계로 한국 주식시장의 어제의 파워의 힘이 오늘도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 PBR 중에서 새로운 버전인 공사주들, 공사 관련주들, 다음 의사 선생님들 파업 관련주들이 여전히 좀 힘을 발휘할 것 같고
성장주에서는 소라 관련주들이 다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삼각편대 수건 돌리기가 오늘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뭘 사야 될지 머리가 복잡하죠. 저는 차라리 소라 관련주들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러한 개인적 생각을 강력하게 피력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머리가 아프고 좀 시장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뭐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니에요. 내 것만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지엽적인 것들이 지속적으로 간다는 의미인데, 또 추격해서 가면 또 뒤통수 때리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차라리 소라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냥 건투와 화요일입니다. 대박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